안녕하세요, 슈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점에서 과감하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법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감하게 인버스, 곧버스를 사신 분들은 눈물을 좀 흘리고 있겠죠. 아니면 진짜 소외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아직 회복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린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났으면은 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빨리 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것 같은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하는 습관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나의 투자 결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종목에 대한 비교죠. 나는 삼성전자 이런 거 사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대세 종목을 사가지고 2배씩 벌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힘이 빠집니다.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카카오, 네이버로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글들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 수익률은 초라해 보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A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친구들이 맞는 건가? 지금 삼성전자 이런 따분한 주식은 이익이 성장할 것 같지도 않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제약회사, 신약 이런 게 대세지, 삼성전자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오를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주식은 팔아치워버리고 남들이 이미 한참 전에 사서 수익을 올린 그런 인기 종목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꼭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남들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 종목은 너무 수익률이 초라한 것 같고 남들은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을 선택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한 게 아닌 이상은 항상 나보다 잘 번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A라는 사람이 더 잘 벌고 어떨 때는 B라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버는데, 항상 내 눈에는 나보다 더 잘 번 사람, 그때 당시에 잘 번 사람만 보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벌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하죠.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수익률이 진짜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들과 수익률 비교를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종목이 확실히 괜찮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괜히 이리저리 갈아타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는 나보다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고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목표는 장기적인 수익률의 극대화지, 지금 당장 한 달 수익률 1등하기, 일주일 수익률 1등하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그런 거를 비교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하기 쉬운 비교가 주식 비중에 관한 겁니다. 주식 비중이랑 현금 비중에 관한 거죠. 나는 이번에 저점에서는 좀 많이 베팅을 했지만 어느 정도 1800 정도로 회복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한 30-40% 확보를 하고, 또 이제 2000을 회복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구는 그냥 무조건 풀 베팅을 가가지고 빚까지도 내서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벌었다더라. 이러면은 또 이제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무 좀 소심하게 투자를 했나? 이제 코스피가 대세인 것 같은데 10년 동안 쉬었으면 이제 코스피가 3,000, 4,000 갈 때도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무리하게 전 재산과 빚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남들을 따라서 내가 돈을 갑자기 많이 집어넣으면 또 고점인 경우가 많죠. 항상 풀베팅을 하고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상승할 때는 가장 많이 벌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가장 많이 잃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바보라서 현금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투자의 대가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는데 일개 우리 같은 투자자가 무조건 풀베팅을 할 수는 없겠죠.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그냥 내 페이스에 맞게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100%가 가장 좋은 최적의 비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내 기준을 남과 항상 비교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또 투자 규모죠. 투자 규모나 재산 규모죠. 내 친구는 돈이 많아서 돈을 잘 벌어서 혹은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주식 투자 규모도 막 10억씩 이렇게 하는데 나는 1억밖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도 내 친구는 10배로 먹는다. 이런 비교죠. 이런 비교도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괜히 내 친구를 따라가려고 10억 투자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괜히 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지 괜히 남들과 경쟁을 하려고 남들을 이기려고 투자를 해서는 패가망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 거래를 좀 했는데요. LG화학을 좀 팔았고요. 팔았는데 진짜 많이 오르네요 오늘. 어쨌든 22만 6,500원에 팔았고요. 그리고 사모개발을 100주 매수하고 4,490원에 그리고 대림산업 우선주를 22주 매수를 했습니다. 건설주를 좀 매수를 했죠. 어느 순간이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있겠죠. 그런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쳐다보기가 쉽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빛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은 분명히 아주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